네, 이 문제부터 다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그냥 약간 좀 숨고르고 갈 수 있게 쉬운 문제가 나왔죠. 첫 번째 뭐 필요할까요? 네, 사람 클래스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 클래스 안에 달리기 속력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랑 달리다 라고 하는 메서드가 필요하겠네요. 달리기 속력 같은 경우는 정수 들어가니까 인트 타입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 달리다 메서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20km로 달립니다가 3번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 알받기 해버렸으니까. 그럼 얘를 여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50 그리고 달리기 속력이라고 값을 넣고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50으로만 3줄이 나와요. 왜? 여기서 값을 메서드 안에서 변수 만들고 값 넣어준 상태로 이 변수 가져다 쓰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this를 붙이면 지금 벌써 자바가 해주는 하이라이팅이 바뀌었죠. this 붙이기 전에는 여기였어요.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거 보면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준 변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this 점 붙여주면 하이라이팅이 여기로 바뀌었죠. this를 붙이면 메서드 안에 이런 게 있어도 클래스 안에 있는 전역 변수로 찾아가는 거예요. 얘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원하는 대로 잘 나오게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문제가 올바른 리턴 타입으로 메서드를 만들어주세요 예요. 그럼 일단 지금 여기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그 어디에도 new가 없네요. 그럼 객체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죠. 그럼 지금 이 구조는 뭐죠?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는, 클래스한테 직접 일을 시키는 구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메서드에 뭐가 붙어야 되죠? 그렇죠. 클래스한테 직접 일 시킬 때는 메서드에 스태틱이 붙어야 돼요. 일단 로봇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로봇이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일 시키고 있으니까 클래스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밑에 사람 타입이 또 있네요.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시 보면 로봇.get 정수예요. 그럼 얘가 우리가 만들어야 될 메서드겠네요. 자바가 눈치껏 스태틱도 붙여줬고 리턴 값도 넣어줬어요. 여기서 리턴 값 왜 있죠? 네, 그렇죠. 여기서 클래스한테 일 시켜서 get 정수 메서드를 실행을 시킨 값을 여기 int i에다가 넣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i는 int 타입이니까, 그래서 메서드를 보면 리턴 타입에 int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가 보이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었던 메서드처럼 보이드면 이 리턴 값 없을 거고, 그러면 이 변수 i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 i에다가 이 값을 넣으려고 하니까
리턴이 필요한 거고, 리턴 타입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고, 여기에는 리턴이라는 게 쓰이는 거죠. 여기 0 들어가 있는 거는 int 타입 기본 값이니까 0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뭐 뭘 출력해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정수면은 뭐든지 넣어도 돼요. 지금 상관없어요. 그럼 get 정수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두 번째 get 논리 볼게요. 자바가 또 해결책 제시한 걸로 만들었더니 이번엔 리턴 타입이 불린이네요. 같은 맥락이죠. 이 b라는 변수가 불린 타입이니까 여기서 나온 값이 불린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타입을 불린으로 해준 거고, 실제로 리턴을 불린 타입인 true, false 중에 false가 나온 거예요. 불린 타입 같은 경우도 기본값 디폴트는 false예요. 그래서 자바는 일단 기본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디폴트 값을. 그럼 get 논리도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get 사람이네요. 사람 타입이죠. 로봇한테 일 시켜서 get 사람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똑같죠. 메서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다만 리턴 타입이 사람이면 되겠죠. 요거 자바가 알려준 거 말고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설계도한테 일 시키고 있으니까 스태틱 필요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리턴 타입 공란으로 두고 get 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보면 위에서 했던 것 get 정수에서 정수가 나와야 되죠. int 때문에. 그래서 int 타입으로 리턴을 해준 거였어요. 불린, 여기 불린 값이 나와야 값이 들어가니까 리턴 타입이 불린이었던 건데, 그럼 얘는 뭐예요? 타입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값이 사람 타입의 값으로 나와야 여기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턴 타입을 사람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이 있으니까 당연히 리턴이 필요한데, 여기다 뭘 줄 거냐? null이라고 줄 거예요. null은 일단 값이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뭔가를 넘겨줄 게 따로 없으니까 그냥 null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 2 얘도 똑같죠?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조금 다르게 얘한테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 클래스로는 뭐 할 수 있죠? 설계도가 공란이긴 하지만 클래스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 이 설계도로 우리는 객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리턴에다가 u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객체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u사람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a사람2에는 new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객체 이런게 들어가 있겠죠. 리모컨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get사람 3. 자, 여기다가는 뭘 해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값을 넣어줬어요. 그럼 우리 이 변수 리턴 시킬 수 있죠. 그쵸? 메서드 안에서 변수 만들었고 그 변수에 값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변수를 우리는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리턴 해주고 있는 이 A사람 뭐죠? null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A사람 3에 null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리턴을 null을 시켰으니까. null이 들어있는 변수를 리턴을 시킨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get사람 4 할게요. get사람 4에는 이런 걸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킨 변수를
리턴을 시켜줄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계속 했던 거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 그림 그려지는 거까지 했었죠. 계속 그거 한 거고, 거기서 그 리모컨 연결된 변수를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이 A사람 4라고 하는 이 변수에 이 뉴사람으로 만든 객체가 리모컨이 연결된 A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갯사람 5 해볼게요. 갯사람 5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있죠? 그쵸? 정수랑 불린 타입에 뭔가 값이 들어있어요. 얘네가 뭐죠? 그렇죠. 얘네는 인자입니다. 인자 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자 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인자 값을 받아서 쓸 매개 변수도 있어야겠죠. 1, 2, 3은 정수니까 인트로 여기는 키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뒤에는 불린 타입으로 인자 값이 넘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줄게요. 매개 변수를. 그러면 우리 이 키랑 결혼 여부 매개 변수를 받았어요.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키 자, 지금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았던 이 키를 이렇게 쓴 거고, 이 결혼 여부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에러 나고 있죠. 이거 이 에러 왜 나죠? 그쵸? 지금 A 사람의 타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클래스가 지금 없죠. 지금 A 사람 점 키, A 사람 점 결혼 여부예요. 리모컨 작동시켜서 이 변수에 접근하는 건데 지금 사람 클래스 안에 변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주면 해결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갯사람 6을 할 겁니다. 갯사람 6 같은 경우에 얘도 인자값이 있어요. 이 매개 변수들은 그대로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갯사람 6은 위에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얘는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어딘가에 담길 변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위에까지는 A사람 5, 사람 타입에 A사람 5라고 변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그냥 실행시킨 거예요. 변수에 담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이드로 바꿔주고, 보이드면 리턴이 없어야겠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리턴을 안 해준다고 하는 그 형태가 지금 이렇게 리턴을 아예 없애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리턴을 쓰긴 쓰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막 세미콜론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리턴 안 한다 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리턴하고 바로 세미콜론 이러면 리턴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리턴 값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없어도 되고, 있을 때는 보이드면 세미콜론을 바로 붙여서 리턴 값 없음 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 문제도 다 해결이 됐네요. 간단한 문제였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시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막 복잡하게 뭐 상속을 받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메서드 만들어서 클래스한테 일 시키니까 스태틱 붙이고,
그리고 리턴 타입 주고 이런 건데,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잘 아직 안 되시면은 이제 수업 페이지 상단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복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그래도 객체 쪽에서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 좀 상속도 하고 복잡한 상속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근데 요거는 되게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요런 거는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만약에 헷갈리신다고 하면 반복 연습을 통해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일단은 준비한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추상 클래스는 설명을 드렸죠. 추상 클래스랑 형성된 포문이 예제 1, 2번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시간 있을 때 봐주세요. 보고 한번 복습해 주시고,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클래스 무기 만들어야죠. 그리고 클래스 칼, 클래스 활, 총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무기 상속 받아야겠죠. 그리고 작동이라는 메서드 만들어줘야 돼요. 어디다가? 무기에다가 만들어줘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실행시켰을 때는 활 작동, 여기를 실행시켰을 때는 활 작동, 여기를 실행시켰을 때는 총 작동 이라고 하는 출력문을 줘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하면은 출력하면 잘 나오겠죠? 지금 우리 계속 해오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추상 클래스 배울 때 이 작동, 이렇게 구현부가 필요 없는 틀만 남겨놓으려고 하는 이 메서드는 추상화를 시켜서 추상 메서드로 바꾸고 추상 클래스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에러가 날 거고, 에러 내용대로 앱스트랙트 붙여주면 여기 에러가 날 거고, 앱스트랙트 붙여주면 해결이 되겠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 추상 클래스에는 추상 메서드가 하나 이상 있으면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붙어야 되지만, 요 안에는 추상 메서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돼도. 그쵸?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추상 메서드 하나랑 일반 메서드 하나 이렇게 들어있죠. 지금 문제는 전혀 없어요. 문제는 전혀 없는데, 지금 이러면 이 추상 클래스는 100% 추상 클래스일까요? 아니죠. 일반 메서드가 하나 있으니까. 그럼 순도 100%의 추상 클래스가 되려면 이 일반 메서드가 사라져야겠죠? 혹은 이 일반 메서드를 똑같이 추상 메서드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얘는 지금 순도 100%의 추상 클래스예요. 그죠? 추상 메서드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순도 100%의 추상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의 추상 클래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상 클래스는 실질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MVC 패턴을 들어가면 인터페이스를 꼭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상 클래스는 잘 모르셔도 되지만 인터페이스는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 개념이 둘이 거의 비슷해서 하나를 알면 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그냥 100%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안에는 무조건 추상 메서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앱스트랙트를 지워도 얘는 에러를 뱉질 않아요. 왜냐면 인터페이스 안에는 어차피 추상 메서드밖에 못 들어가니까 굳이 정의 내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정의함으로써 자바한테 이 안에 있는 거는 다 추상 메서드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에러가 다 나고 있죠. 이 에러가 뭘까요?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추상 클래스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대신에 순도 100% 추상 클래스인 게 인터페이스니까,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에러가 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일단 제가 아까 추상 메서드 설명드릴 때 부모 클래스에 추상 메서드가 있으면 상속받았을 때 무조건 필수로 의무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자식 클래스들한테 작동2 오버라이딩 된 거 없죠. 일단 이거가 눈에 보이시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안 배웠던 거를 지금 설명드릴 거라 이거는 모르셨어도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인터페이스는 상속을 익스텐즈로 시키지 않아요. 얘는 지금 뱉어주는 게 그걸 뱉어주고 있네요. 자, change extend to implement예요.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상속이랑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는데 대신에 문구가 extend가 아니라 implement예요. 그래서 이 extend를 implement로 바꿔주면은 여기서 나오던 에러는 일단 해결이 됐어요. 얘를 상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존의 부모 클래스, 지금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랑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 셀렉터 위자드 켜보면 클래스가 있고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클래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속시킬 때도 문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리먼트를 넣어줘서 여기 에러를 해결했더니 다른 에러가 나고 있죠. 이게 지금 얘를 오버라이딩 안 했다 라는 에러가 나고 있는 걸 겁니다. 올려보면 타입 칼은 지금 머스트 임플리먼트를 꼭 해야 되는데 이 작동2에 대한 거를 안 했대요. 얘는 지금 추상 메서드, 앱스트랙트 메서드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안 했대요. 그래서 해결책 보면 add unimplemented method, implemented, 그러니까 이걸 추가해 준다는 거죠. 이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은 걸 추가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거는 이 칼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바꿔주겠다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얘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면 오버라이드, 이건 자바가 그냥 뱉어주는 거예요. 이 메서드는 오버라이딩한 메서드다 라고 알려주는 주석 처리가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주석이랑은 다르게 얘는 어차피 코드로 인식을 안 해줘요. 얘는 그냥
태그, 어노테이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얘는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다 라고 자바가 그냥 해주는 겁니다. 뭐 요런 거에도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도 똑같이 바뀌면서 하이라이팅 되면서 같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 나가시면 요런 구조를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면 개발자들은 다 이런 걸 클릭해서 쓰니까, 직접 메서드를 입력하지 않으니까. 그럼 자바가 뱉어준 대로 얘네가 다 남아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에러가 하나 남았잖아요. 얘는 무슨 에러를 뱉고 있을까요? 이것도 안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인터페이스 무기라는 인터페이스 안에 작동2라고 하는 메서드 두 개가 있었고요. 얘네 둘 다 추상 메서드죠. 그리고 칼이라는 클래스에서 둘 다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그죠? 근데 얘한테는 에러가 나고 있네요. 이 에러가 뭘까요? 지금 얘네 둘이 뭐가 다르죠? 네? 네. 이게 접근 제어자인 걸 아시는군요. 퍼블릭이 안 붙어있고 붙어있고 차이죠. 근데 인터페이스에서 상속받아가지고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는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퍼블릭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자바가 센스있게 퍼블릭을 붙여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접근 제어자에 대한 거는 뭐 이거는 좀 더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 텐데, 인터페이스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 할 때는 리턴 타입 앞에 무조건 접근 제어자 퍼블릭 붙는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시면 돼요. 그냥. 자, 이렇게 오버라이딩 두 개 하면은 에러가 이제 없고, 얘네들도 똑같이 해주면 사라지겠죠, 에러가. 이게 인터페이스의 기본 이제 사용 법이고, 얘를 이걸 하나 알려드려야겠네요. 요것도 하나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인터페이스 무기2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무기랑 무기2 인터페이스의 각각 메서드가 지금 동일하죠, 이름이. 근데 저희가 복잡한 상속 배울 때 상속은 다중 상속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문법상 그냥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임플리먼트는 돼요. 얘는 다중이 됩니다. 이게 그럼 왜 될까요? 이것도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자, 이거는 다른 예시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일단 봐주세요.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칼이라는 클래스는 무기랑 학용품이라는 클래스를 동시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였죠?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자, 무기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요 안에 뭐 들어있죠, 지금? 그쵸? 이거 들어있는 거죠. 겹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에러가 없는데, 방금 한 거는 이제 한 패키지 안에서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지금 무기 클래스가 칼 클래스 이런 게 겹친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패키지 내에 클래스가 같은 이름으로 존재해 버리니까 그 에러가 나서 그냥 패키지를 하나 분리를 시켜준 겁니다. 그냥 그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웹앱 개발 쪽 들어가시면 그때 구조 짤 때 패키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이 있을 거라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일단 무기를 상속을 받았더니 보이드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렇게 다중상속이 된다면, 지금 이 칼 클래스 안에 이 보이드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텐데, 상속을 받았으니까 얘가 실제로 무기 건지 학용품 건지 얘는 모르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방금 어디 건지 모르죠 라고 했던 게 힌트예요. 클래스에서는 다중 상속을 하면 이 작동이 어느 거 작동인지를 몰라요. 근데 인터페이스, 이게 인터페이스면 여기가 임플리먼트로만 바뀌면 퍼블릭에 빠졌군요. 네, 이렇게만 하면 지금 문제가 없어요. 얘는 클래스일 때는 다중상속을 당연히 못 받지만,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작동 클래스, 작동 메서드가 어디 건지 몰라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중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클래스의 경우에는. 근데 인터페이스는 이게 지금 문제가 왜 없을까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뭐죠? 순도 100%의 추상 클래스죠. 순도 100%의 추상 클래스라는 건 안에 있는 메서드가 무조건 추상 메서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상속받은 메서드도 무조건 추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이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작동 메서드는 지금 오버라이딩이 된 건데, 이 오버라이딩 된 이 작동 메서드는 무기 작동인지 학용품 작동인지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얘가 얘 건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난 어차피 여기서 오버라이딩 해서 내 개성대로 쓸 거니까. 내가 무기에서 작동을 가져왔건 학용품에서 작동을 가져왔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뭐 인터페이스가 만약에 무조건 추상 메서드가 아니라 일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애였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다중상속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반 메서드가 섞여 있으면 내가 상속받은 메서드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얘는 순도 100%의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무조건 추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나는 가져와서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다중상속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이름이 같아도 달라도 어차피 오버라이딩은 의무로 해야 되니까, 내 개성, 오버라이딩이라는 건 물려받은 걸 내 개성대로 고쳐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 무기에서 작동을 가져왔건 학용품에서 작동을 가져왔건 얘가 갖고 있는 거 어차피 필요 없어요. 근데 심지어 얘네는 뭐가 갖고 있는 것도 없죠. 부연부 자체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인터페이스에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에는 무조건 추상 메서드가 포함이 되는 건데, 무조건 안에 있는 건 다 추상 메서드인데, 인터페이스 안에는 그럼 변수는 못 만들까요? 자, 인터페이스 안에 변수를 넣을 수가 일단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안에 변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파이널이라고 혹시 배우셨나요? 네? 그렇죠. 파이널로 변수를 만들면 그 변수는 다른 데에서 다른 값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예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한번 파이널로 값을 만들어 놓으면 그 파이널로 만든 변수는 그 값으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파이널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str 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에러 나고 있죠. 인터페이스 안에서는 변수 선언만 하는 게 불가능해요. 무조건 초기화까지 해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바가 시킨 대로 만들었더니 public static final 이란 게 다 붙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그냥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여기다 만약에 뭐 철수 아니다 8 이라고 넣었어요. 그럼 이 str은 파이널로 만든 거예요. 여기가 아까 자바가 만들어준 거 파이널 붙어 있었죠. 생략이 가능해서 빼도 상관은 없지만 파이널이 붙어서 얘는 상수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만약에 지금 얘가 받았으니까 요 안에서 뭐 dis.str을 쓸 때 여기다가 총이라고 값을 변경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일반적인 클래스에선 변수 있는 거 가져와서 dis로 값 넣어주고 막 했잖아요. 인터페이스는 안 돼요. 얘는 상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그냥 고정된 값으로밖에 못 써요. 활이라는 값이 들어간 str 변수는 활이에요.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아요. 이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이 str을 갖다 쓰는 거면 이 활은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바꿔주는 거 말고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든 변수는 무조건 상수가 된다는 거, 수정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유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자바 버전이 지금 저희가 8을 쓰고 있는데 1.8을 쓰는데, 옛날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 안에 무조건 하나 이상의 메소드 선언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에러가 딱히 없는 걸로 봐서 버전업이 되면서 그런 거는 좀 없어진 것 같은데, 뭐 옛날에는 그랬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인터페이스는 개념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고,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얘네도 조금 에러를 없앨게요. 그리고 여기도 됐고,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상 클래스, 얘는 필수가 아니었죠.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개발자가 얘는 추상 메서드로서 활용을 할 거니까
내 의도가 이러니까 여기다가는 구현하지 마세요 라는 거를 그냥 표시하기 위함이었고 필수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추상 메서드는 필수였을까요? 메서드에 만약에 메서드가 이렇게 있을 때 얘 앞에 이거 앱스트랙트 붙여주는 거, 이거 필수였을까요? 그쵸? 이것도 필수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똑같아요. 손대지 마라. 버튼용이니까, 그냥 틀용이니까 여기 구현하지 마 하는 거죠. 필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공란으로 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가지면 그 해당 클래스는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추상 클래스 안에는 추상 메서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보다는 에러는 없습니다로 할게요. 왜냐면은 추상 메서드가 없는데 추상 클래스를 썼다? 불필요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러는 없다 라고 표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상 클래스 안에는 일반 메서드가, 이 일반 메서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게 사실은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이 클래스 무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추상 메서드고 얘는 일반 메서드잖아요. 이 일반 메서드를 구상 메서드라고 해요. 실제 이제 쓰는 단어로는 이제 구현부가 있고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구상 메서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냥 일반 메서드라고 할게요. 일반 메서드가 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있어도 되죠.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추상 클래스. 이제 추상 클래스는 얼추 된 것 같고, 순도 100%의 추상 클래스는 아니지, 추상 메서드로 이루어진 클래스는 뭐죠? 그렇죠, 인터페이스죠.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안에는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안에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변수는 파이널로서 값을 다른 곳에서 변경하지 못함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다 할게요. 자,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해당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게 의무이자 필수이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리고 그거는 똑같이 인터페이스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 가능, 상속할 때 임플리먼트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을 해주는 거.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잘 조금만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현부 없는 틀만 남겨놓기 위한 자식 클래스들이 이제 그 메서드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 틀만 남겨놓기 위해서 쓰던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거죠. 형태를 구현부를 지우고 세미콜론을 찍음으로써 추상 메서드로 변경을 시켜주는 거고, 그 추상 메서드만 있으면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추상 메서드들은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되는 거고, 하나하나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네, 이러면은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 끝난 거죠.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빠르게 한번 드려볼게요. 오버라이딩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버라이딩이 필수인 이유는, 얘는 아까 말씀을 드렸구나. 이거 구현부 없으니까 구현부 없는 애를 가져와서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구현해서 써야 돼. 얘는 그냥 유지용이야. 그래서 무조건 필수가 되고 의무가 되는 거죠. 자바가 에러를 뱉어주는 거고, 그 에러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오버라이드 붙은 메서드로 만들어 주는 거고. 네. 아, 요것도 하나가 있군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추상 메서드를 쓰는, 오버라이딩 해서 쓸 때는 퍼블릭이 꼭 붙어야 된다. 요거 하나 있었죠? 네.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진짜 정리 끝난 것 같아요. 이 오늘 배우신 이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꾸준히 해주셔서 이제 실제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